자, 반복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자, 기본형만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자, while문의 형태랑 똑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while. 아까 어떻게 했죠? 최초의 변수가 안에 있었어요? 바깥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죠. 그래서 변수 w는 0. 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안에 뭐가 들어가요? 조건 비교하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w 몇 개까지? 20개까지 비교를 해보자. 0부터 20까지니까 20번 해라. 동작을 해라. 그 다음에 뭔가 여기다가 콘솔로 찍었다라고 치고, 그냥 끝내면 난리 나잖아요. 마지막에 뭘 해요? 뭘 해야 되죠? 그냥 냅두면 무제한으로 도니까 연산하는 조건을 만들어라. 뭐 플러스 플러스를 하시든 플러스 플러스 W를 하시든, 그죠? 플러스 플러스 1이 아니라 뭐 2씩 하시든 여러분 자유예요. 어쨌든 이 세 개는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자, 반복문 똑같이 써볼게요. 여기다가 W는 바깥에서 인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W 하고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20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최소. 자, 변수 Y라고 하나 만들고요. 0. 위에 있는 거면 다시 쓸 거면 그냥 표기시키고 쓰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일단 지금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위랑 똑같이 한다고 얘기했어요. 중간에 뭐 들어갔어요? 비교. 자, 포문은 y 20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쓰긴 할 건데 앞뒤로 세미콜론이 들어가 주셔야 해요. 왜 그런진 잠시 뒤에 설명을 하고, 세미콜론이 들어가되 가운데에 비교. 앞뒤 세미콜론 있고 가운데 비교. 없으면 안 돼? 안 돼요. 에러 나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콘솔 로그를 통해서 y, 그 다음에 y를 플러스는 2 똑같이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계산을 해봅니다. 이거 계속 연습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이거? 어쩔 때까지 어떻게든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중간 저장하시면, 애매하게 저장하시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두 개의 결과치를 확인해 보시면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while문과 for문의 연산 순서와 차이점,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while문은 아까 얘기를 드렸다시피 시작 1번, 비교 2번, 수행, 연산 3번. 반복문 1번, 최초값, 비교, 그 다음에 수행, 연산 3번입니다. 다른 거 있나요? 순서상? 순서상 다른 건 없어요. 그럼 모양상 뭐가 달라요? while이냐 for냐 라는 거 말고, 여러분 보시기에 다른 건 세미콜론이 안에 들어가 있다.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세미콜론의 의미는 뭐죠? 종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포문은 어떻게 하냐면 while문에서 1번, 2번, 3번 했을 때 이 순서를 한 군데다 몰빵하는 기능이에요. 즉 괄호에다가 최초값 비교 그 다음에 연산 이렇게 전부 다 세 개를 몰빵해서 집어넣는 i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합니다. 그럼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형태처럼 요 30번부터 34번까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자, 줄여보겠습니다. 자, 아까 뭐라 했어요? 여기 그냥 요 자리 최초가 뭐예요? 얘잖아요. 이거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연산 누구예요? 마지막 거잖아요. 그대로 넣으면 돼요. 고민할 거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쓰고 변수에 대한 이 명칭을 그대로 뜯어 가지고 붙입니다. 뜯어 붙여요. 자, 뒤쪽에는 y 플러스는 2라고 하는 형태도 뜯어 붙여요. 단 세미콜론에 그럼 3개가 들어가잖아요. 2개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최초의 값, 중간에 비교, 마지막 연산. 1번, 2번, 3번을 한 군데 몰아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몇 번 수행해야 되는지 미리 파악을 하니까 while문하고 비교하면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빠를 수밖에 없어요. 결과는 위에 거랑 얘랑 동일합니다. 100% 동일하게 나와요. 하지만 이 아이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현재 보시기에 이 y값은 외부에서 콘솔로 찍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y에 대한 값이 나와요. 나옵니다. 이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이 반복문 안에서 작성을 했으니까 이게 바깥에서 유출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while이나 아까 포문에서 시작했을 때는 바깥에서 발을 썼으니까 전열 변수니까 외부에서는 쓴 거니까 이식되겠지 가능할 건데 얘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전열 변수가 아니잖아요. 지역 변수의 개념인 거지. 그러니 이게 지금 된다고 굉장히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ES5 버전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변수 반응 첫 번째 호이스트 현상 두 번째 각 문법 내에서 변수가 생성한 변수가 외부에서도 인식이 된다. 그 범위가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쭉 유지를 한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라.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ES6로 넘어가면은 R라는 변수는 아예 삭제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변수 우리가 처리하자. 앞으로 쓰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바꿔 얘기하면요. 미래 변수는
정말 안 되나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렛. 결과는 에러. 그래서 잘 보세요. 바에 대한 문제점은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무에서는 이렇게 써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느냐? 아까 볼 때 여기 앞에 비워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던가요? 안 되나요? 되잖아요. 그냥 바깥으로 빼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해석이 안 된다면 차라리 해석이 되게끔 쓰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재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차라리 y는 0이라고 다시 언급해서 쓰자. 실제로 지금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최초의 변수 선언해서 쓰다가 비웠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변수를 재사용할 경우엔 그냥 내부에서 다시 쓰게끔. 이걸 뭐 난 바깥으로 빼고 싶어요 하셔도 상관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빼가지고 쓰는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부분에 놓고 쓰시면 바라는 변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오히려 이렇게 놓으면 해석이 더 잘 되겠죠. 일부러 간격을 조금 띄웠습니다. 여러 개 지금 보이라고. 그리고 양이 너무 많으니까 5번 정도만 돌게끔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요 한 세트만 놓고 봤을 때, 자, 제가 요거 어떻게 한다고요? 바깥으로 뺀다고요. 그렇죠? 바깥으로 빼서 쓴다고 얘기 드렸어요. 자, 여기 잠깐 주석 걸고 변수 y가 있다라는 가정을 하나 해놓고, 자, 아까 while문일 때는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어요? 사과처럼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이렇게 되게끔 아래쪽에 꼭지점 그렸어요. 체리 같은 느낌으로. 자, 이번 얘 같은 경우는 그림을 좀 바꿔 그립니다. 최초의 값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최초 어디로 가요? 여기서 봅니다. 그쵸? 그 다음 이걸 어떻게 해요? 내려오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끝났죠. 끝나면 어디로 가요?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가죠. 그죠? 이렇게 가면은 뭘 그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좀 바꿔서, 자, 최초에는 얘를 훅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쓴 게 아니라 사실 위에서 썼잖아요. 위에서 썼으니까 훅 하고 들어옵니다. 그죠? 자, 연산을 합니다. 끝났죠? 끝나서 어디로 가느냐? 저 위로 갑니다. 다시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하겠죠. 그럼 최초의 값 1번, 2번 수행해서 끝났으니까 올라와서 다시, 자, 뭘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큐피트 화살 빵 쏜 거, 심장에. 이걸로 기억하시면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인식을 하겠죠. 최초에 한번 딱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무한으로 돌 거다라는 약간 개념처럼. 사실 이걸로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그 더글라스 크로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개발자분 중에 유명하신 분이고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3대 아버지 중에 한 분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린 어떤 로직이 있습니다. 철길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책에 잘 나와 있는데 그 형식을 보고 이해하시면 되게 빨리 이해 가긴 할 거예요. 그걸 보셔도 되고 반복문이라고 하는 아이를 단순하게 머리로 외우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어떤 순서의 흐름,
1번, 2번, 3번 쭉 계속 움직여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대로 계속 무한으로 나는 돌 거야. 끝났으면 어떻게 할 거야? 빠져나갈 거야. 그림으로 머릿속에 남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하셨다면은 이제 질문 네 개 나옵니다. 자, 문제는 뭐냐? 대단히 쉬운 걸로 내죠. 현재 2021년을 기준으로 과거 50년을 모두 노출하시면 됩니다. 즉 2021년 그 다음 뭐예요? 되는 거 2020년 그 다음에 2019 해서 50년치를 쭉 나오면 되겠죠. 자, 1번 풀이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수 y라고 쓸게요. 자, 현재 연도는 2021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는 몇 년이다 라고 써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몇 년 뺀다 그랬어요? 50년 뺀다 그랬잖아요. 그럼 변수 그러면 하기도 2021 빼기 50. 자, 왜 이렇게 했냐면 1970년이라고 일일이 쓰는 것보다는 저게 낫잖아요. 그래서 반복문이라고 쓰고 최초의 변수 값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 쓸 필요 없고 여기다가 y가 언제까지? 얘까지 타겟 y까지 뭐 해야 돼요? 작으면 되죠? 작으면 안 되잖아요. 큰 수에서 작게 가는 거니까 안 들어. 근데 이 뺀 i를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해요?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y를 1씩 빼줘야죠. 마이너스 하시든지 전치로 가든지 마이너스는 1 하시든지 편하신 대로.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콘솔 로그 더하기 텍스트 이렇게 사용하시면 결과는 텍스트 변수 써야되는데 반대편이에요. 그렇지? 자, 그러면 뾰로로 해결될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자, 여기 2021 우리가 현재 연도가 몇 년인지 아니까 이렇게 쓰긴 하지만 현재 연도를 좀 알려면은 현재 연도라는 것을 파악하면 좋잖아요. 자, 이제 슬슬 이제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하는 게 검색하는 방법을 보면서 해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JS 또는 뭐 자바스크립트 쓰시고 날짜 검색을 하시면 날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MDN을 보는 게 제일 기본적으로 편해요. 자, 데이트라고 하는 아이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에크마식스 시간과 타임스탬프라고 해서 쓰는 형태가 여기 get day, 뭐 get hour처럼 표준 시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성자라고 써 있죠. 자, 생성자는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생성자란 이야기는 쉽게 말하자면은 최초에 만들어낸 형태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이야기 뭐냐면, 자,
생성자를 사용하는 방법. 우리가 생성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생성자를 만들 수도 있는데, 생성자라고 하는 아이는 일단 첫 번째, 첫 글자가 대문자이다. 이걸 보고 이거 생성자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죠. 자, 두 번째, 생성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해당하는 함수를 복제하여 사용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복제는 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한데, 함수 원본을 두고 따로 카피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본을 건드리지 않는 거. 원본을 건드리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회사에서, 자, 우리가 드디어 최초로 핸드폰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를 소비자한테 팔면 어떻게 돼요? 안 돼. 이 핸드폰 없는 거잖아. 원천 기술을 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두고 이 아이를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새로운 걸 그대로 만들어서 그걸 파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프로토타입을 주고 두고. 그다음에 이걸 똑같이 베껴서 계속 그다음 그렇죠. 카피를 해서 쓴다라는 거죠. 나중에 생성자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자, 사실 이게 거의 100% 개념이라서, 그럼 복제해서 사용한다는 얘기는 원본을 건드리지 않는다. 자, 기존에 있는 함수를 갖다 쓸 거예요. 그리고 생성자도 함수이기 때문에 생성자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만들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함수를 갖다 쓸 거예요. 기존에 있는 함수를 쓴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함수는 우리가 내장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생성자 함수 중에 기존에 존재하는 함수를 우리는 내장 함수라고 부르며 말이 좀 이상해서 바꿨어요. 자, 내장 함수라고 불리우며, 생성자도 그럼 내장으로 처리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생성자 함수도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점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은 생성자 함수의 첫 번째 개념은 아주 잘 이해하신 겁니다. 그럼 복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 A는 10인데 변수 B는 A다. 이런 복제 되는 거냐? 아니요.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그냥 값 자체만 카피하는 거고, 우리가 써야 되는 I는 그 행동 기능 자체를 카피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변수 AR은 써있고 변수 BR은 A다, AR이다.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있는 그대로 그냥 카피하는 게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카피하는 방법에는 어떻게 한다?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new.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new를 어떻게 쓰느냐? 날짜를 처리하는 함수는요, 날짜와 관련된 함수는 바로 date라고 하는 함수를 말해요. 함수니까 이제 수행해야 되니 얘를 쓰겠죠. 자, date라는 함수를 그냥 바로 찍어 볼게요. 변수 date는 date. 그럼 콘솔 로그를 통해서 date 쓰면 무언가 결과가 나와 있겠죠. 어디 갔니? 자, 맨 여기 아래 날짜 나온 거 보이시나요? 나옵니다. 잘 나와요.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 그대로 써먹을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복제를 해야 돼요. 기존에 거 그대로 쓴 게 아니라
new라는 연산자를 A 네. 그렇죠. 보신 적 있죠. array 오브젝트를 앞에 new로 붙이는 형태. 그래서 이 생성자 함수는 사실 원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new라는 아이를 붙여서 쓰면 결과는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이 안에는 기존에 있던 내용은 못 쓰는 형태였다면 지금 얘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어떤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눈으로 보고 저런 게 있군. 저 안에 그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써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이건 시연 제품이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기능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끝. 근데 new라는 기능을 딱 쓰시는 순간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조금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느냐? 날짜와 관련된 함수는 당연히 기존에 있던 함수니까 기능이 정해져 있겠죠. 여기 보면 date라고 함수로 호출할 경우 new date to string과 동일하게 현재 상태를 문자열을 반환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해서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생성자로 호출할 경우에는 date 객체를 반환합니다. 객체를 반환한다는 얘기는 new date라는 기능으로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때 보시면 여기 date.now, date pass, date 뭐 이런 식의 추가적인 기능들을 써거나 추가적인 내용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쭈루룩 되어 있습니다. 되게 많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 set year, set full year 보이시나요? 바로 안에는 뭔가를 써놓기는 했는데 요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데이트에다가 set 말고요. set은 설정하는 거고요. 가져오는 건 get이라고 합니다. 그때 현재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최신의 연도라는 뜻으로 얘는 뭐라고 하냐면 full year라고 합니다. 우리는 라스트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얘네들은 당신이 살아온 최대치의 연도 약간 이런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살아온이라기보다는 그 현재 기준에서 이 지구가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get full year 괄호라고 써 있는데요. 함수라는 얘기죠. 그럼 2021이라고 뜨게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요게 생성자의 가장 기본 기초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생성자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을 먼저 보시면 유출을 해낼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이 되겠죠. 네. 참고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나 기존에 있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요 함수를 나는 쓸 거야. 그럼 어떻게? new 하나 붙여서 쓰세요. 그 안에 기능들은 찾아서 객체로 가져왔으니 쓸 수 있어요. 사실 new 연산자를 붙이는 행위 자체가 복제한다라는 개념 플러스 객체로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추가로 붙어요. 그래서 객체화 처리한다고 아까 이야기가 돼 있었죠. 자, 그 얘기는 나중에 생성자 설명할 때 좀 더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연도라는 것을 이제 알아냈어요. 그러니 위에 있는 개념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수정할 수 있겠죠. 자, 위에 거는 그냥 주석 걸게요. 그럼 이제 YY는 뭘로 들어가면 돼요? 요거 데이트에 get full year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new date를 기준으로 get full year를 사용하시면 현재 2021년을 집어넣을 수 있더라. 그러면 됐죠.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라 YY로 채워서 수정하셔야 된다. 원래대로 하면 50도 이제 따로 빼서 쓰기는 해요. 근데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 결과는 당연히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현재 대가 날짜를, 오늘의 날짜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바꾸면 바꾸는 대로 연도가 변경이 되는 거죠. 됐나? 한번 볼까요? 쭉 찾아서 끄고 수동으로 현재의 시간을 2025년으로 변경해 보면 바뀌었을까? 얘는 바뀌진 않는군요. 아, 돌려야 돼요. 잠깐. 여기 안 바뀌어오냐? 컴퓨터는 안 바뀌네요. 옛날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자동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줌이 에러가 나는 바람에 다시. 자, 그래서 현재 연도를 기준으로, 요즘에 온라인이 많이 발전을 해서, 자, 현재 연도를 기준으로 처리를 하게끔 바꿔놓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2021년 11월이니까 내년 2022년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기준이 변경이 되겠죠. 자, 이걸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연도를 입력하세요. 할 때 이걸로 사용할 수 있더라. 자, 태어난 연도 선택하세요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콘솔이 아니라 결과치를 화면에 띄워라. 제일 쉬운 방법. 도큐먼트 라이트 하고 yy 플러스 텍스트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쭈루룩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거는 도큐먼트 라이트도 사실은 뭐예요? 콘솔 로고와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결과만 보는 행위죠. 네. 왜? 텍스트로 들어가니까. 차라리 피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냥 텍스트로 들어간 나이는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 도큐먼트 라이트도 충분히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요소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셔야겠죠. 자, 요소를 생성하는 방법. (1번) document.create 하고 요소 이름, 태그 이름, 엘리먼트 이름 뭘 쓰시든 관계없어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생성된 요소의 기능 첨부. 그쵸? 뭘 할지 모르겠지만 첨부. 세 번째 뭐해요? 그것을 생성된 요소를 어디에? 선택된 요소에 담기. 우리가 배운 담기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부의 뒤에 담기. 바로 append라고 하는 함수였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생성을 한 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전달해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담을 때마다 계속 생성하고 기능 첨부하고 집어넣고 만들고 기능 첨부하고 집어넣고 하셔야 되죠. 생성을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둣국이 먹고 싶어요. 만두 하나 빚었어요. 기능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담았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만두에다가 새로 생성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만두를 꺼내가지고 거기에 기능을 다시 또 추가해요.
다시 집어넣어요. 만두 다시 해야 돼. 만두 다시 꺼내서 다시 기능 넣고 또 집어넣어요. 만두면 이따만해지겠죠.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따만해지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걸 요소를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두는 안 있겠죠. 자, 키만 그냥 죽으라고 설거지게끔 할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할 때마다 생성을 해야 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럼 요 내용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내부에다 쓸 겁니다. 일단은 내부에 쓸게요. 여기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누구를? 그냥 li를 만들죠. li는 document create element. 여기다 그냥 create만 썼지만 정확하게는 create element, 요소를 생성해라. li를 생성한다고 했으니까 li. 태그 형태를 그대로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어딘가에 담아야 되죠. 이 텍스트 내용을. 그죠? 그러니 li는 그냥 글자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inner text라고 쓰시고 요거를 내용을 갖다가 써라. 자, 생성한 li에다가 li 태그에다가 inner text 글자를 집어 넣으세요. inner text. 그러고 나서 글자 내용은 이겁니다 라고 처리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li를 생성했으니까 UL이 있어야겠죠. UL 없잖아요. 자, UL도 만들어주면 되긴 하겠지만 UL을 집어넣겠습니다. 기존에는 UL에다 넣지 않고 따로 하나를 더 넣을게요. 여기다가 테스트 라고 하는 UL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생겼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 넣으면 돼요. 자, 집어 넣을 건데 UL 어디 있어요? UL 없잖아요. 변수 UL은 도큐먼트 어디에, 브라우저 안에 들어있는, 브라우저 중에서도 내가 써야 되는 화면 안에 들어있는, 화면은 도큐먼트, 이후 불문 그냥 도큐먼트에 있는 쿼리 셀렉터로 그냥 할게요. 그래서 some test. 자, 여기에다가 우리 뭐예요? 내부의 뒤에 담겠다. 내부의 뒤에 담겠다라는 얘기는 append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UL에다가 뭐 하겠다? append 누구를? li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대로 내용물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때 여기 있는 것 중에 UL 이거 반복문 돌 때마다 클래스 테스트를 선택할 필요 있어요? 애초에 유지 한번 선정해 놓으면 되잖아. 할 때마다 계속 변수 UL 있어요, 변수 UL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심지어 소문 안에 발을 선언한 행위 자체도 문제죠. 왜요? 다가 내부에서 쓰고 끝나요? 아니면 바깥에서도 인지가 돼요? 인지가 되니까 발을 선언하는 행위 자체를 포 안에 쓴 것, 행동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는 li를 어떻게 해요? 변수명만 바깥에 빼세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내부에 있을 이유가 하등 없으니까 안전하게 바깥으로 빼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써야 되는 기본적인 변수와 실제로 기능하는 것들은 쪼개야 됩니다. 쪼개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자, 보세요.
여기서 변수는 내부에서 변수 i라고 하는 i를 만들었다는 0이라고 썼을 때 바깥에 이곳에서 콘솔로 i 값을 물어보면 값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값은 나옵니다. 그죠? 나온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다라고 하는 변수의 문제점이에요. 향후에 여러분들이 ES6로 바꾸면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 그때는 여기다가 let 0 쓰고 바깥에 a는 0 했을 때 a의 값을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에러 뜨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부에서는 다라고 변수를 선언하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라는 거죠. 애초에 호이스트가 되는 상단으로 끌어올리는 게 제일 좋은 행동이겠죠. 가장 좋은 행동이라고 굳이 따지자면 첫 줄에다가 변수 이름을 쫙 묶어놓고 쓰는 게 제일 좋겠죠. JS의 그 호이스트 현상을 이해하려면. 그럼 너무 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변수명과 함께 그냥 쭉 제일 상단에 쓰는 게 그나마 여러분 이해하거나 쓰는데 편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내부에서 수행되는 실제로 반영이 되는 변수는 따로 수행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존재하게 만들고 그 존재의 기능을 쓰는 거죠. 그럼 변수를 바깥에 놓는 게 좀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UL은 애초에 UL은 포문 안에 있을 이유가 하등 필요 없죠. 포문을 돌릴 때마다 자 변수 UL이 있어요. UL은 클래스 테스트예요. 끝났어요. 다시 돌아와서 자 변수 UL이 있어요. UL은 테스트예요. 이걸 몇 번 해야 돼? 50번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딘가에서 강연을 듣거나 책을 읽을 때 초반에 한 두 번 얘기하면 그 다음 뭐예요? 이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냥 그대로 하잖아요. 특히 책 같은 거 그게 심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 시작하는 그날부터 끝나는 그날까지 매번 똑같은 걸 계속 설명하고 있으면 짜증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네. 그러니 함축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땅 때려놓고 그냥 그대로 수행. 이게 제일 좋겠죠.